일입니다. 자,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재단의 대표이고요. 자, 여기 썸네일을 보십시오. 자, 여기 썸네일 보시면 자, K다이아몬드 코인 여기 가운데 나옵니다. 재단 대표가 전하는 비트코인 시황해서 여기 썸네일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역사상 최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할 것. 자, 썸네일 제목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포스트 하나하나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썸네일하고 포스트 제목에다가 정확히 적습니다. 자, 정확히 적어요. 자, 제 분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맨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맨 밑에 매일 연속적으로 터질 것. 자, 역사상 최고 신고가 갱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일 연속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잖아요. 자, 뭐 썸네일은 제가 그냥 뭐 성의 없이 그냥 이미지 갖다가 이렇게 포스트만 적는데, 그래도 여기에 정확하게 제 지식을 전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제가 시험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자, 일봉인데요. 자, 일봉인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분석 시황 글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세상을 바꾸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셔야 된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전까지 역사상 최고 신고가 행신을 계속할 것, 매일 연속적으로 터질 것,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터질 것. 제 분석 자료 올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터졌잖아요. 그죠? 저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저께하고 어저께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못 넘어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제가 어제 여기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라이브 방송 채팅글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이제 여기에서 결정난다라고 제가 댓글로 맨 마지막, 이 동영상 맨 마지막에 다 적어 드렸습니다. 제 분석이 단 한 번도 안 틀리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제가 분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연속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죠. 그죠? 매일 연속적으로 터질 것이라고 제가 시황 분석글에 정확히 이 썸네일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제 분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비트코인 최고 신고가 갱신 도전할 것 9,245만원. 내 분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여기 썸네일 보세요. 자, 틀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영상물 다 보셔도 됩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비트코인이, 자, 9,245만원을 신고가 갱신, 최고 신고가 갱신하는 겁니다. 9,245만원 이상 당장은 못 올라갑니다. 제 얘기대로 그렇게 간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그저께 어저께 못 올라가는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아까 제가 다 얘기했다고 그랬죠?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여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동영상에 어제 이 동영상에 여기서 다 말씀드렸어요. 채팅창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나와주느냐 못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급락장 그리고 급등장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갈지 저는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제 분석을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실전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귀인을 만나서 편안하게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그냥 돈을 챙길 것이냐. 방법은 이 두 가지, 직접 투자냐 아니면 간접 투자냐. 귀인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한번 얹혀서 발을 살짝 걸쳐서 편안하게 살 것이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짜로 여러분들 돈 벌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팁스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이 팁스 플랫폼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돈을 공짜로 벌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플랜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먼저 최근 면적은 4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면적으로만 보면 여의도보다 더 커진 건데 화산 분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2호섬 앞바다에 화산 분화로 새로운 섬이 형성됐습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과 일본군이 전투를 치른 곳인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2호섬 남쪽 1km 부근에서 분화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도쿄대학 지진연구팀은 섬이 분화로 분출된 암석이 쌓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근에선 마그마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각 TV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 중계를 빅스비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한 아나운서, 일본이 후지산 분할에 대한 피난 계획을 새로 정리했다고요? 네, 9년 만의 개정인데요. 후지산 분화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가 아닌 도보로 대피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후지산과 인접한 제2의 광역단체가 확정한 피난 계획을 보면 분화 24시간 안에 용암이 덮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은 걸어서 피난 가라고 안내하는데요. 기존 방침대로라면 도로가 막혀서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도보로 바꾼 겁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은 시내에서 용암이 흐르는 속도가 사람이 걷는 정도라고 가정한 결과라고 하고요. 후지산은 언제라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활화산으로 분류되고 작년부터 후지산 분화가 임박했다는 전문가들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남단에 있는 가상섬 사쿠라지마에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틀째 강력한 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산재가 2.2km 장군까지 치솟을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컸는데요. 주민들이 산방지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붉은색 용암과 검은 화산재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도쿄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규슈 남쪽의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어제 저녁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화산재와 가스는 2.2km 상공까지 크게 치솟았고 폭발 당시 번쩍하는 순간이 인근 가고시마현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위력이 컸습니다. 강력한 분화는 오늘 오전까지 이틀째 이어져 암석 파편이 분화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 섬이지만 화산 분화가 시작됐는데요. 어제오후 6시 34분부터 화산 연기가 최대 5km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인근 가고시마와 구마모토,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에 화산재 예보와 함께 입산을 통제하는 분화경계 5단계 중 3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화산 분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쿠라지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 섬이지만 1914년 대분화 때 바다가 메워져 현재는 지수가 반동 형태로 이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잘 갔다 와. 바닷속에서도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는 바다에 잠겨있던 바위가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고 관광 시설은 4m나 솟아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영수 경험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괴수 영화의 고질라를 닮아 고질라 바위로 불리는 이시카와현 스즈시 앞바다의 관광 명소입니다.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 이후 바다에 있던 고질라 바위가 갑자기 육지로 변했습니다. 이 근방 수킬로미터의 해저 지반이 2m 가까이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옆마을 와지마시 해안에서도 대규모 지각 변동이 확인됐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90km에 이르는 해저 지형이 붕괴했는데 콘크리트 항만 시설이 4m나 솟아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지진 발생 직후 약 1분 만에 이 같은 대규모 융기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저 지방이 4m나 솟아 지각된 것, 일본 지진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지진학자들은 지난 6천년간 가장 큰 규모로 보고했습니다.
深刻な問題だと思います。今後、新たな旅行としてどういうふうに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は、考え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問題です。 이번 지진이 과거 대지진과 달리 최저 지각부에 유례없는 변동을 초래했다는 현지 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일본 전역에 초대형 지진에 대한 공포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욱입니다. 지난주말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4명이 사망하고 90명이 피해갔었는데요. 현재 5m가 넘는 쓰나미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입니다. 우리나라 무예를 마주보는 이시카와현의 철도역 열차 안내판이 요동칩니다. 비명소리가 난무하는 시내 볼링장에서 사람들이 가격이 탁자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난무한 지연된 상품들이 쏟아져 내리고 시민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 규모 7.6의 대형 지진이 이시카와현을 덮쳤고 오늘 새벽까지 규모 4를 넘는 수십 건의 여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이 상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져 내렸고 일부 주민들은 무너진 건물 밑에 매몰돼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오래된 목조 주택 붕괴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관들이 불길을 잡느라 밤새 사투를 벌였습니다. 일본 NHK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4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는데 중상을 입은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建物の倒壊などによる被害者は一刻も早く救出する必要があり、すべての手段を尽くして現地に可及的速やかに入るよう指示をしたところです。 특히 도로가 파괴된 곳이 많은 데다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최고 5m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치면서 이시카와현을 비롯해 주변 지역인 오야마현과 니가타현 등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9.0이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피해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향후 일주일 이내에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네,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성 아나운서, 일본에서 지름 200m 불과했던 섬 면적이 10년 만에 14배로 커졌다고요? 네, 일본 이시노시마 섬 이야기인데요. 해저 화산 폭발로 섬이 파침할 당시에는 지름이 200m 정도였는데 최근엔 여의도 면적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시노시마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섬인데요. 지난 2013년 11월 해저 화산이 폭발해 폐적한 섬이 생겼고요. 이후 분화가 계속되며 용암이 크고 섬이 점점 커져 최근 면적은 400km에 달했는데요. 몇 세대가 보면 여의도보다 더 커진 건데 또 다른 분석가 마이클 반델포프에는 이 정말 네, 반갑습니다. 코인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은 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쇼핑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수업 시간 자료와 예술가, 노동가, 표준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어제는 거래대금의 총 엄청 커지면서 전주에 8% 상승한 종목이었고 오늘도 살짝 강렬한 모습을 보였는데 800원이 지금 근사하는 내용이 돼서 구간에 저항을 받으면서 살짝 조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 구간을 만들어 보고 있죠. 수렴 구간을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으로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도출하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경곡점이 곧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트를 비교해보시면 지금 최근의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져 왔었죠. 저점의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나왔었는데 이 기관 판매 관련해서 SC 측의 리플에 대해서 결론을 7억 7천인 달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고 쟁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SC가 다시 한번 주변항소를 제기했었는데 그거에는 그 부분도 좀 기각을 당하고 계속해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벌금을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 시점이 2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구제책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리플 측이 다시 한번 토론 연장이 된다고 해서 2월 20일까지 연장이 되고요. SC도 여기 합의를 해서 2월 20일 이제 3일 후에 이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판매 계약서가 오픈이 되게 되면 일단 벌금이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게 될 것이고요. 조율이 되게 되면 합의로 이제 원만히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소로 정확하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SC의 속내를 보면 이 벌금 조율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가격 조작 이슈이죠. 자, SC와 리플의 소송이 지금 이루어졌던 첫 초창기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자, SC 같은 경우는 미등록증권 판매했다라는 증권 이슈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지만 다이하우스 리플의 CEO가 가격 조작을 지적해서 이슈를 위해서도 지금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가격 조작 두 가지 쟁점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자, 이 기사 내용 보시면 리플 작전할까요? 다이하우스가 왜 실행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사는 SC가 리플의 가격 조작 정황에 대해서 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날짜별로 해서 그 정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SC는 이 프레스 나센 리플의 공동 창업자죠. 이 사람과 다이하우스가 미국 있는 리플 내각으로 6억 달러 8천억 정도 되죠. 거의 1조 가까운 그 이익을, 개인적인 사익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C는 다이하우스와 리플 나센 그 공동 창업자들이 현금을 빼내는 동안 투자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내각 속도를 조절한 방법으로 리플 가격을 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쟁점으로 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인데 일단 저는 약식 판결에서 일단 이익도 패소를 했고 이에 대해서 중간항소를 이제 SC 측에서 다시 한번 제기를 했는데 이때 중간항소 쟁점도 이 증권성 내용이 아니고 이 공동 창업자의 리플 불법 판매 인지 부분이었습니다. 불법 판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 쟁점으로 중간항소 제기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됐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SC 측에서는 이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금 대상과 구제책에 대해서만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판매 계약서를 통해서 다시